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새벽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0.75 혹시 0.5를 부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0.75 그나마 0.75는 다행이죠. 그리고 제가 이미 선반영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9,100불 정도 하는데 18,500불 언저리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중요하죠. 연준 발표도 끝났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금리 재역전이 다시 또 실현이 됐고,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 버렸고, 어제 1,409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1,434원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제가 잠깐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진짜 미국의 횡포죠. 엄청난. 코스피도 2400을 깨고 2332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마 미국을 향해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달러를 포기하는 나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달러를 포기한다는 건 현대의 금융 시스템을 포기하겠다는 거와 똑같죠. 그만큼 달러가 지금 피폐해졌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흉악해졌다고 표현하는 것도 맞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횡포, 아직까지는 지구, 인류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는 미국이겠죠. 미국의 달러. 제롬 파월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주구장창 금리를 올리겠다. 이제 올해는 FOMC 회의가 2번 남았죠. 11월과 12월. 자, 미국에서 또 한 번 0.75를 때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하겠죠. 갈수록 달러에 목을 메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 달러 경제, 미국 경제, 현대 금융 시스템에 따르고 있는 자산군들 지속적인 하락이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인플레이션의 해지로 금이 지금까지는 계속 대두가 됐었는데 금도 지금 심각하죠. 지금까지 믿어왔던 금이라는 매개체가 지금 해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도 어쨌든 비디지털이죠. 디지털은 아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디지털이죠.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 그리고 비디지털 골드 금. 근데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계속 디지털화 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고 패턴이고 영향 이런 거 아닐까요? 트렌드? 지금까지 금이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는데 지금 금도 은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계는 디지털로 모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컴퓨터 안에 뭔가를 저장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는 그 도구가 아닐까.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있지 않나, 알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점점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유입이 되겠죠. 탈달러.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게 욕과 비난일 수 있겠지만 슬슬 달러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화폐 시스템, 통화 시스템을 찾으려는 국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욕과 비난이 아니라 이제 탈달러화를 시작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나라들이 그 시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그거를 그대로 보고 있냐는 거죠. 9월 달에 0.75를 또 상승을 시켰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11월과 12월에는 이때를 가봐야 되겠죠. 어쨌든 11월, 12월에는 0.5 정도로 제롬 파월이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과 12월에도 예를 들어서 0.75나 2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제 달러의 붕괴가 그때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꼴을 보지 않을 거란 얘기죠. 아직까지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는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떳떳하게 저렇게 뻔뻔하게 0.75를 주구장창 외치고 있지만 11월과 12월에는 더 살기 힘든 나라, 더 먹을 게 없는 나라, 어쩌면 자원이 없어서 난방이 안 되는 나라, 수두룩박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욕과 비난이 아닌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게 11월과 12월이라는 거죠.
어쨌든 제 예측은 0.75를 계속 발표하는 제롬 파월이 아닌 0.5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인류가 살 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심각하죠. 기후 문제도 문제지만 러시아 푸틴이 또 예비군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진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생각하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자, 제롬 파월의 목리죠. 목리 0.75 금리 인상, 그리고 비트코인은 큰 하락을 보지 않았다. 버티고 있다. 짱짱하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요즘 뭐 거의 핫템이죠. 핫템. 암호화폐를 이끌고 있는 코인입니다. XRP, 리플. 참 여러분들 그나마 위안이 되고 계시죠. 다른 코인들 다 그대로인데 XRP 혼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485원 언저리를 지지를 받고 저점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떠들든 말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든 말든 약간 조정을 하더니 저는 상승분을 다 내놓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XRP는 역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만큼 조금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 지금 리플 가격은 603원 그리고 614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건강한 조정, 건조죠. 건조 중이죠. 말리고 있습니다. 드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다 가격이 647원이에요. 차이가 꽤 났었죠. 리플과 에이다는 3,000원까지 갔었던 코인입니다. 그리고 에이다 생각을 하면 참 제가 39원, 40원에 사서 1,600원 정도에 던졌던 것 같은데 참 그때도 후회를 했거든요. 3,000원을 가길래. 그런데 지금 에이다 가격이 647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거의 이제 리플과 다이다이죠. 비슷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리플은 굉장한 호재들만 갖고 있죠. 9월 19일이었죠. 그리고 9월 22일 새벽 3시. 저의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선물을 들어간 게 9월 19일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거의 480원 언저리에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 선물 성적표는 제가 또 며칠 있다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런데 제가 선택을 할 때는 어쨌든 가장 염려됐던 게 요거였죠. 9월 22일 FOMC 회의였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선반영이 됐을 것 같다. 그렇게 큰 하락은 없을 거다. 그래도 하락을 하게 되면 쭉 빠져버리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저는 이해를 믿고 진입을 했었죠. 9월 19일 약식 판결. 대충 이제 판결이 날 거다. 긍정적으로 XRP 리플에게. 리플 소송 관련 이야기는 뭐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호재였다.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스파크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수 있는 이 스파크 토큰을 XRP가 에어드랍을 하겠다고 하니까 참 드라마틱하게 SEC 전 의장, 지금은 게리 겐슬러지만 게리 겐슬러에게 바톤을 넘겨준 제이 크레이튼이 XRP에게 소송을 걸고 그 다음날 퇴사를 해버려요. 이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발표, 그리고 제이 크레이튼의 소송,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암호화폐 전문가, 암호화폐를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게리 겐슬러가 덜컥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 그리고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호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왠지 이거 사야 되겠는걸.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XRP 리플은 SEC 소송 중에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이게 가장 큰 힌트였죠. SEC와 소송 중에 있는 XRP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더 많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사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진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SEC가 잡고 있기 때문에 XRP를 이해하는 수많은 대중들은, 이해하는 대중이에요. XRP를 그냥 보고만 있는 대중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해하셨죠, XRP를. 자, 이렇게 XRP를 제대로 이해하는 대중들에게는 기회였겠죠. 가격을 계속 SEC가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XRP를 이해하는 대중, 인정하는 대중, XRP의 미래를 알고 있는 대중들은
충분히 기간을 많이 줬어요. 시간을 많이 줬어요. 이 긴 시간 동안 회사는 성장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처럼 이야기 드렸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XRP를 이해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9월 19일과 9월 22일 미션이 탁탁 걸려 있는데 어떤 게 더 큰 호재일까를 저는 가늠을 했겠죠. 제가 만약 9월 19일 전에 매수를 하지 않고 480원, 47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선물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고팔고를 하지 않을 거다. 그냥 둬버릴 거다. 강제 청산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냥 둬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449원이 맞기 때문에 10배 롱을 때려는 7만원짜리 하나가 청산을 당했어요. 그거는 제가 진입할 때도 여러분들께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449원에 있는 10배 롱을 때려는 그 시드 하나만 청산을 당했고, 자 그러면 제가 9월 19일 이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어제 들어갔다면 제 진입가는 562원, 570원 이 언저리 됐겠죠. 그런데 저는 그냥 480원 언저리에 복불복이라고 그랬죠. 복불복. 사라지면 어쩔 수 없고 아니면 진짜 저점을 잡은 거고 이제 계속해서 플러스만 보게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라고요. 지금 리플 가격이 606원이에요. 그러면 어제 들어갔다 그래도 어쨌든 잘한 가격이지만 그 전에 승부를 봐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선반영이 돼서 그렇게 큰 하락이 있지 않았다. 비트코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800불 자리까지 조정 후에 지금 다시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XRP 리플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 패턴을 보일 거다. XRP가 원래 저렇게 짱짱한 아이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또 떨어지면 상승분을 다 토해냈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아주 똑똑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투더문을 하려고 자리를 잡고 있죠. 계속해서 리플은 이제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호재만 남았어요. 호재만. 살 길만 남았어요. 최초의 암호화폐가 될 수 있어요. SEC 소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였어요. 가장 큰 이슈였다는 거죠. 미국의 흐름을 잘 봐보세요. 가장 투명하게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려는 그들의 노력, 그리고 살짝 지금 이야기하는 게리 겐슬러가 이야기하는 이더리움, 깨끗한 놈 하나를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깨끗해 보이는 놈을 다시 넣겠다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 놈을 완전히 키워주려면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왕노릇을 했던 놈을 넣어버리면 얘가 더 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왕노릇은 어쨌든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제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이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되게 싫어해. 중국 때문에. 미국은 중국 애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블록체인 생태계는 계속 커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쩌면 블록체인을 활용하더라도 암호화폐 전체 가격이 중국에 의해서 흔들거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겠죠. 이거는 뭐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비트코인을 벤 때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런데 비트코인을 보니까 자국민들도 그리고 유럽, 일본, 전 세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표면적으로 비트코인을 싫어한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만큼 비트코인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에 상충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좋다는 말도 싫다는 말도 쉽게 하지 말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더리움을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얘가 덜컥 POS 지분 증명으로 증명 방식을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하나의 큰 꼬투리가 생겼죠. 꼬투리, 스테이킹, 특정 주소로만 계속해서 이자가 지급이 되는. 그렇죠. 아 요거 딱 증권법인데 이런 거겠죠. 게리 겐슬러는 요거를 꼬투리로 잡겠다는 그의 힌트가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리플을 키우겠죠. 리플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로 쏟게 만들까요? 항상 그래왔죠. 이게 정치판이든 뭐든 인류는 그거의 연속 같았어요. 항상 정치인들이 큰 잘못을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뺏기 위해서 연예인 스캔들,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터뜨리죠. 그렇죠. 암호화폐 판도 똑같다는 겁니다.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는 방법은 항상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들이었다는 거죠. 자, 리플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어쩌면
다시 SEC에서 불러드린다. 어쨌든 이더리움은 제가 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시대에 뭐 지역, 종교, 정치 이런 거에 편중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탈리 부텔리는 러시아계 캐나디언이죠. 근데 지금 미국 경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 자,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XRP 리플은 쭉쭉 상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건너뛰기를 하셔가지고 방금 이야기만 들으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는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대부분의 지금 코인들이 이 지점에 있어요. 이 지점에. 근데 지금 XRP는 먼저 선방을 날리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요게 241선, 얘를 뚫으면 거의 900원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입니다. 자, XRP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오늘은 그냥 XRP 이야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크립토 슬레이트에 나온 자료인데 SEC 소송은 곧 끝날 수 있다. ODL 판매 급증으로 XRP 채택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제가 방금 XRP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XRP는 이제 떡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좋으시겠어요. 제 영상을 꽤 오래 봐오신 분들은 정말 같이 산전수전 많이 겪었죠. 그래도 정말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려울 때도 그 힘들 때도 좋아요라는 여러분들의 시그널, 그리고 댓글에서 보여줬던 여러분들의 의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뭐 같이 웃으시죠? 재밌게. XRP는 9월 16일 이후 25% 상승을 했으며 상위 100대 암호화폐를 리드하고 있다. 리플 흡공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이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 항상 먼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메이저 알트코인이 상승을 했죠. 이런 패턴들이 암호화폐를 이끄는 비트코인의 자리였는데 이제 먼저 XRP가 치고 나왔죠. 비트코인은 그대로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XA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 XRP가 비트 흡공이 아닌 리플 흡공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XRP 흡공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여줬던 XRP 패턴대로 계속 암호화폐가 진화하게 된다면 이제는 비트 흡공이 아닌 리플 흡공의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SEC 소송은 곧 끝날 수 있다. 충분히 합의 아니면 승소할 수 있다. 승소는 약간 힘들 수 있어요. 합의가 가장 무난하고 깔끔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SEC의 자존심도 세워지고 XRP는 떳떳하고 가장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으세요. 결국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 뭐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너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원화채굴 열심히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